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9월 16일입니다. 예, 대주반도체 매수대기를 좀 해봤고요. 자, 이렇게 강하게 오늘 좀 매물대를, 일봉상 매물대를 뚫어냈는데 얘가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 부근 근처에다 좀 매수대기를 해놨는데요. 내려오다가 지금 살짝 아랫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지금 살짝 스치고 또 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일부 물량은 조금 제가 위로 올려서 좀 매수를 했어요. 자, 요거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가 요 물량은 좀 체결이 안 되고 다행히 위로 좀 올려서 매수한 물량은 상승이 좀 나오네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절반 물량이라도 체결이 돼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일단 미리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 4,700원 라운드 피겨에서 조금 주춤거려서 일단 안전하게 절반 좀 매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뚫어내는지 좀 보고요. 요 물량 체결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4,700원은 좀 돌파를 했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리 걸어둔 물량까지 좀 체결이 됐고요. 이 자리까지도 터치를 했죠. 자, 제주 반도체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전보인증 매수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매수를 좀 하고서 녹화를 키느라고 조금 늦었고요. 자, 여기 이제 돌파된 자리인데 얘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긴 하죠. 자, 여기 돌파 이후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자, 이 자리에 한번 매수를 해본 겁니다. 이 자리에 붙여서 9,080원 정도 되죠. 대략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매수되고 일단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시장이 급락이 떨어지면서 얘가 같이 좀 투매가 나왔어요. 자, 반등이 잘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절반 물량 좀 매도를 걸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한국전보 이제 일단 절반 물량이 매도가 됐네요. 자,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를 해봤고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대략 뭐 한 3%권 수익이 좀 나왔고요. 좀 빠르게 6분 만에 반등이 좀 잘 나와서 수익을 좀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제주 반도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제가 어제 아래권에서의 상한가 봉이라 좀 주목을 해야 되지만 이런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좀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얘가 요 앞고점 매물대인 이 매물대 바로 위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고 분봉상 바로 위로 쳤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일봉상 요런 이제 매물대까지 돌파가 좀 나왔었죠. 자,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가 자리는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 시가 자리에다가 미리 매수대기를 좀 걸어 놨었죠.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위쪽에서 아래 꼬리 달고 한 차례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여기다가 위쪽으로 좀 매수를 옮겼죠. 그래서 여기서 좀 체결이 됐어요. 떨어질 때. 절반 물량 체결이 되고 나머지 물량은 제가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했는데 결국엔 여기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반 물량 매수된 거 가지고 수익을 좀 내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무너진 저점 라인이니까 거기를 살짝 돌파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거기를 저항을 받고서 아래쪽으로 빠지죠. 자, 그리고 시가까지 이탈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를 또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N자로 빠지는 모습이. 그리고 재돌파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또 저항을 받고 아래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저항 라인을 잡아서 매매 대응을 한다면 매매가 훨씬 좀 대응하기가 편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뭐 제주 반도체는 그래도 다행히 위쪽으로 좀 올려서 추격 매수 아닌 추격 매수가 됐죠. 한 서너 호가 위로 좀 올려서 매수한 것 같은데요. 다행히 그래도 그 물량이라도 체결이 되고 수익을 좀 내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 반도체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한국 정보 인증을 좀 매매를 했죠. 자, 한국 정보 인증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얘는 앞에서 만들어진 이런 아래 구간에서의 이 저항 라인을 한 차례 이렇게 돌파를 하고 좀 위쪽에서 또 횡보 기간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제 매집의 구간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자리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돌파가 깔끔하게 나왔죠. 장 막판에 상한가에 들어갔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모습이 됐었을 것 같은데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무려 5천억이 넘게 터지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의 면모를 좀 보여줬고요. 과거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 확산 수혜 기대감이라는 오늘 이슈도 있었지만 공인인증서 폐기 관련한 이제 이슈도 있었던 종목으로 여기서 이제 그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 확산 수혜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뉴스를 좀 터트리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분봉상 전형적인 이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띄었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N자형 상승.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지지를 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지지를 하고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밑으로 확 빼고 뭐 흔드는 구간 그런 거를 잘 가져가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정석적으로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제가 대응을 못 했는데 여기서 좀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이제 돌파가 나오고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돌파된 전고점까지 떨어지지도 않고 얘는 여기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리고 요 구간이 이제 상한가에 좀 진입하기 직전의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투매가 좀 떨어졌어요. 시장이 좀 급락을 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오후장에서 조금 급락이 나오면서 얘도 이렇게 강했던 놈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여기 아랫꼬리 부분에 좀 맞춰서 대기를 좀 했어요. 매수 대기를.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좀 체결이 딱 됐어요. 저도 조금 급하게 보고서 매수를 하느라고 먼저 좀 매수가 되고 영상을 좀 늦게 녹화를 했죠. 그래서 바로 좀 반등을 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살짝 나올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승이 나와서 바로 좀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절반 물량 좀 수익을 내고 좀 지켜봤고요.
바로 좀 위로 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한 3% 이상 수익권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전량 수익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살짝 아래쪽으로 흔들긴 했지만 결국엔 또 강하게 위로 쳤죠. 홀딩을 했다면 조금 더 수익이 났겠지만 장막판에는 또 흔드는 모양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수익을 잘 내고 좀 마무리가 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정보인증도 매매 마무리가 좀 잘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마무리를 좀 잘 하고 마쳤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KPM 테크가 오늘도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죠. 어제 이 종목 제가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저항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 가격권은 좀 높은 구간이라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에 이런 큰 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치고 가기는 힘들고 이렇게 이제 N자형 상승을 만들면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분봉상 보면 오전에 갭이 뜨니까 바로 이제 매물들이 쏟아졌죠.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앞에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본전 욕구가 좀 작동을 하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에 대거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겠죠.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오늘 시가 자리죠. 아래쪽으로 살짝 빼서 흔들긴 했습니다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오후장의 상한가에 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얘는 여기 돌파 나온 이후에 살짝 이제 흔드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이 봉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좀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얘가 어제 제가 휴머니젠이라는 미국 회사가 바이러스 치료제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는 뉴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휴머니젠에 49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이 KPM 테크가 굉장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슈로 좀 상한가에 어제 들어갔었고요. 결국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슈가 새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휴머니젤이라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 상장 승인 소식이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또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결국에는 오늘 거래대금을 더 터트리면서 강한 종목의 모습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2연상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내일 한 차례 갭이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갭이 뜬다면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매매 대응하기는 좀 어렵고요. 내일 만들어지는 모습을 좀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봉상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이 KPM 테크와 마찬가지로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가 좀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은 좀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물대 돌파는 나왔죠. 근데 얘도 이제 꼬리 매물대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종가가 만들어졌죠. 자, 거래대금은 무려 7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굉장히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거래 대금은 많이 터져서 괜찮은 모습이긴 하나 이런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질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같은 뉴스로 텔콘 RF 제약과 KPM 테크가 상승이 나왔지만 KPM 테크가 일단은 대장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가 움직이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KPM 테크의 움직임을 좀 주시를 하면서 텔콘 RF 제약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 종목도 좀 깔끔하게 오늘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어요. 자, 요런 자리가 이제 돌파가 깔끔하게 나왔고요. 물론 이제 요런 자리에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고점 라인의 매물대는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얘도 좋은 뉴스가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 친환경 미인증 보일러 10월 달부터 이제 판매 금지를 하겠다는 이슈가 좀 있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에 좀 오늘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분봉상의 모습은 오전에 일찍 강하게 치고 계속 그 횡보 자리를 유지를 하면서 상한가를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막판에 이제 상한가에 좀 굳혀서 잘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좀 지저분하죠. 자, 어쨌든 거래대금도 한 1,500억 이상이 터지면서 양호한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권에서의 이제 첫 번째 일정한 저항받던 구간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내일 만들어지는 모습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팜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ST팜은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래권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12,000원대 주가가 8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죠. 뭐 거의 7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사실 매매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만들어진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강력한 장대 항봉이 만들어졌지만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모양은 괜찮지만 거래대금도 좀 많이 터져서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너무 높은 구간이라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봉상 움직임도 나쁘진 않았어요. 분봉상 움직임도 N자형 상승 패턴을 잘 만들면서 아주 강한 종목의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 오후장에 좀 투매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도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높은 구간이라 매매 대응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또 이슈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종목의 움직임도 한번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종목은 이 정도 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이 만들어졌죠. 간만에 좀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전약 후강의 강세장의 패턴을 계속 보여주다가 전강 후약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어요. 조금은 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랬던 이유는 별건 없습니다. 뭐냐면 전고점에 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매물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 시장은 제가 906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고점 라인까지 도전을 한다.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좀 상승이 나왔고 1포인트 정도 못 미치는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물량 부담을 느껴서 매물 부담을 느껴서 하락을 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뭐 변화는 보이진 않아요.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매수를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개인이 이거래일 만에 또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에서 계속 물량을 좀 매도를 하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기관들의 오후장에서의 이제 투매 물량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코스닥에서도 양매도가 나오면서 개인만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변화는 크게는 없지만 장중에 이제 이 매물 출회되는 거를 갖다가 좀 보면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이제 점심시장 이후에 좀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그래서 좀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이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 이렇게 오후장에 물량을 좀 쏟아내면서 시장을 좀 급락시키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고점을 어쨌든 도전을 해서 거의 뭐 터치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익절을 하고 또 물량을 갖다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피 시장도 정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위험 관리와 또 수익이 난 종목들에 대한 일부 수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추세적인 측면에서 단기 추세는 뭐 큰 변화는 없죠. 장기 추세도 변화가 없고 여전히 이제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장중에 좀 코스닥 시장의 급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좀 음봉으로 만들어지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장은 목표 부분까지 거의 다 왔잖아요. 목표 구간까지. 이제 전고점 라인이라는 이런 목표 구간까지 일단 왔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돌파를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자리인 906포인트, 910포인트 정도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한 번의 조정 이후 급하게 또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급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고 간다? 그러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조금 부딪히는 이런 이제 횡보 구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가격 조정으로 바로 조금 급하게 조정의 국면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자체로는 이 팬데믹의 확산세의 여부와 또 미국 시장의 이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미중 갈등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거기에 맞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또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지 또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와 주는지 등등을 좀 살펴보면서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조정의 모습이 나오는지 관찰을 하면서 그런 시장 대응을 하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